오늘 들려줄 무서운 이야기는 사이비 종교에 빠져드는 과정에 대한 이야기인데 편의를 위해서 1인칭 시점으로 이야기 들려줄게. 일단 나는 30대 여자 직장인이야. 요즘 신천지 때문에 다들 난리던데 신천지 또는 사이비 종교라고 하면 다들 그런 데를 도대체 왜 가냐고, 나사 빠진 사람들이나 걸려드는 거 아니냐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나랑 남편도 그렇게 생각한 사람들 중 하나였거든. 나도 남편도 신천지가 사이비 종교라는 걸 알고 있었고, 거기 잡혀 들어가면 가족도 버린다는 이야기도 들었었고, 설문조사 한다면서 잡는 사람들이 그 종교 전도사들이라는 것도 잘 알고 있었어. 근데 내 남편은 그런 사실들을 알고도 걸려들었거든. 시작은 남편한테 인터뷰 요청이 온 거였어. 길거리에서 붙잡힌 게 아니고 우리 남편 회사로 연락이 온 거야. 한국 기자협회에 소개된 기자 한 분이 직업의 세계를 소개하는 기획 기사를 쓰고 있다면서 우리 남편을 인터뷰하고 싶다고 한 거지. 남편은 그래픽 디자이너인데 그 해에 자그마한 디자인 어워드에서 상을 받았었거든. 그래서 인터뷰 요청도 자연스럽게 받아들인 거지. 남편이 다니는 회사에 정식으로 취재 요청 공문도 내려와서 회사에서 일하는 모습도 사진 촬영을 했고 인터뷰도 정상적으로 진행했다고 하더라고. 근데 그 취재 전에 카페에서 1차로 사전 만남을 가졌는데 그때 다른 디자이너 분들도 오셨고, 직업을 소개하는 기사라 디자이너 여러 명이 소개되는 거고, 그 자리에 오신 분은 출판사에서 일하는 책 디자이너라고 하더라고. 남편이 책 디자인에도 관심이 있어서 이분한테 여러 가지 물어보다가 자연스럽게 번호도 교환하게 된 거지. 이 사람이 바로 A야. A는 내 남편의 대학 선배였고 출판 업계에서도 오래 일한 사람이라 남편한테 외주일도 소개시켜주고 그랬거든. 그러다 갑자기 A가 한번 만나서 이야기를 하자고 했는데 자기가 회사를 다니면서 야간 대학원에서 상담 심리학을 공부했다고, 학위를 따서 그걸 전업으로 할 거라고 말하더래. 그때 우리 상황은 계속 임신이 안 돼서 시험관 아기까지 시도했었거든. 근데 그 아기가 5주차에 계류 유산이 되고 병원에서는 내가 더 이상 임신이랑 출산이 힘들 수 있다는 경고까지 받은 상태였어. 우리는 계속 아이를 원했던 입장이어서 심리적으로 상당히 힘들었지. 그래서 남편의 마음이 많이 약해져 있을 때였어. A는 계속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로를 해줬고, 자기가 상담 심리 공부를 시작한 이유가 와이프랑 이혼할 무렵에 스스로 심리적인 위기를 이겨보고 싶어서였다고 하면서 남편한테 심리 검사를 받아보라고 한 거야. 그리고 자기가 직접 그 심리 검사를 진행했고 결과지를 보면서 의학적으로, 심리학적으로도 분석도 해주면서 정말 상담사가 할 법한 말들을 많이 해줬대. 그러면서 A가 하는 말이, 병원에도 가보는 것도 좋은데 그것보다는 마음의 힘을 기르는 게 먼저라고, 소수에게만 특별히 오픈되는 인문학 프로그램 소개를 시켜준다고 했다는 거야. 종교랑 심리, 철학을 아우르는 인문학 프로그램인데 우울증에 쉽게 빠지는 현대인들의 정신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만든 프로그램이라고 소개했고 나쁜 말은 하나도 없었어. 남편은 그 수업을 듣기 시작했고 나는 이 당시에 남편이 이런 곳에 나가는 걸 전혀 모르고 있었거든. 그 프로그램 강사가 이게 지금은 베타 테스트 기간이라고 내년에 대대적으로 이 프로그램을 런칭할 거고 그때 책 출간이랑 대규모 강의, 유튜브 채널 오픈 등이 예정되어 있으니까 그 전에 누구에게도 이런 내용을 유출하지 말라고 했대. 유출하면 법적인 조치를 취할 거고 피해 보상을 해줘야 한다면서 어마어마한 액수를 불러서 겁을 줬다고 하더라고. 프로그램의 내용은 대부분 자기 개발에 관한 것들이었는데 심리적인 힘을 기르는 법,
마음의 밭을 가꾸는 법, 명상 수련, 잠재력을 이끌어내는 법 등등 회사 생활에 지친 직장인들이 혹할 만한 것들이었고, 남편은 마음이 많이 힘들어 있을 때라 그런 말들에 이제 심리적으로 의지했던 것 같더라고. 그러다가 그 프로그램이 끝나갈 때쯤에 종교학 교수라는 사람이 와서 자기가 인간의 잠재력을 끌어내기 위해서 종교적인 내용을 학술적으로 이용하는 세미나를 하는데 거기 한번 와보라고 그런 말을 했다는 거야. 그리고 그 세미나가 열리는 장소가 바로 교회였고, 이 교회에 신천지 같은 단어는 전혀 보이지 않았고 그냥 평범한 교회였대. 여기가 신천지가 운영하는 위장교회였던 거지. 남편이 이 교회에 발을 들이는 데까지 4개월 정도가 걸렸었어. 그동안 남편의 대학 선배인 A를 비롯해서 프로그램 수강생, 인문학 전공한다는 다른 친구들 등등 진짜 여러 명이 남편을 살뜰하게 챙기면서 연락도 하고 이야기를 들어줬대. 사람이 30 넘어서 마음이 잘 맞는 사람, 속에 있는 이야기를 모두 털어놓고 위로받을 수 있는 친구를 만나기가 쉽지 않잖아. 그런데 남편은 정말 힘들 때 그런 사람들을 소모임 교회 같은 곳에서 각기 다른 장소에서 여러 명을 만나게 된 거야. 하나같이 신천지의 시읒자도 꺼내지 않았고 종교 강압은 절대 없다 여러 번 약속하면서 일방적으로 강요하는 전도 방식에 대해서 욕도 많이 했다고 하더라고. 자기들은 그런 사람들 아니라는 거지. 남편은 그렇게 종교학 교수라는 사람이 진행하는 세미나에 참석하게 되었고, 이게 실상은 신천지 위장교회에서 진행되는 성경 공부였던 거야. 내가 남편이 이상해졌다고 느끼기 시작한 게 바로 이때쯤이었어. 그 당시에 내가 마지막으로 시험관 한 번만 더 해보자고 남편한테 의논을 했거든. 그랬더니 갑자기 이상한 소리를 하는 거야. 육신의 세계에 너무 집착하지 말자. 중요한 건 따로 있다. 나는 더 이상 아이 가질 생각이 없다. 나이 들면 종교기관에 들어가서 살 거다. 이러더라고. 남편이 교회를 다니긴 했는데 한 달에 한두 번 갈까 말까? 아니, 그것도 오래된 친구들 만나러 가는 거고 신앙심이 깊은 사람은 아니거든. 나는 무신론자고. 그리고선 남편이 텅 빈 눈으로 육의 세계, 영의 세계니 이런 말을 하는데 이 사람이 왜 이러나 싶었지. 그래서 내가 꼬치꼬치 캐물었어. 근데 남편은 입에 자물쇠를 건 것처럼 입 딱 닫고 죽어도 대답을 안 하더라고. 내가 진짜 미친 여자처럼 난리치면서 휴대폰이랑 카드 사용 내역을 다 들춰봤거든. 주고받은 메시지며 대화 내용이며 그냥 완전 딱 사이비더라고. 남편은 그 종교에 물들어서 그 내용이 이상한지도 모르는 것 같았고.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남편 휴대폰 번호도 바꾸고 메신저 계정도 갈아버렸거든. 회사에는 전화번호 도용당했으니까 새 번호는 다른 데다가 제발 알려주지 말라고 특별히 부탁도 드렸지. 근데 이미 신천지 쪽에서는 남편 회사랑 집 주소도 알고 있고 그놈의 감정일기라는 걸 몇 주씩이나 받았기 때문에 남편의 생활 동선이랑 일거수일투족까지 다 파악하고 있더라고. 그리고 예배를 안 나가면 그 사람들한테 전화가 수십 통이 오고 연락을 피하고 차단시켜도 번호를 바꿔가면서 계속 연락이 오는 거야. A를 비롯해서 지난 몇 달간 남편을 재미있게 놀아줬던 그 친구들이 남편이 자주 가는 카페에도 나타나고 집 앞 주유소, 편의점에서도 우연히 마주쳤는데 그럴 때마다 오랜만인데 술이나 한잔하러 가자. 너 좋아하는 당구나 한 게임 치자. 이러는 거지. 어느 날은 남편이 술에 많이 취해서 내가 모르는 사람들을 집까지 데려왔더라고. 그 인문학 프로그램에서 만난 사람들인데 얘네도 신천지에 포교당해서 센터까지 갔다가 탈퇴한 사람들이라고 하더라고. 여러 가지 의심이 들었는데
어떤 사람들인지 확실히 알아놔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간단하게 술상을 차려주고 나는 잔다면서 침실로 들어갔거든. 그리고 안방에서 그 사람들이 무슨 말 하는지 방문에 귀를 붙이고 앉아서 듣고 있었어. 처음에는 그냥 이런저런 평범한 이야기를 하더라고. 그런데 술이 더 들어가니까 힘들 때 의지하라고 신이 있는 거다. 성경 공부하면서 들었던 이야기들이 가끔 생각나고 힘이 된다. 이딴 얘기를 하면서 본색을 드러내더라. 그 소리를 듣고 뛰어나가서 그 술상을 뒤집어 엎어버렸어. 그리고 소리 지르면서 바로 내쫓았지. 가서 정신 차리라고. IQ 2자리만 돼도 상황 파악이 되는데 왜 그런 헛소리에 속아서 인생 망치고들 있냐고. 한 번만 더 우리 남편 근처에 나타나면 경찰이든 조폭이든 불러서 가만 안 둔다고 겁을 엄청 줘서 쫓아냈어. 이렇게까지 지독하고 무식하게 굴어야 다시는 우리 앞에 안 나타날 것 같았거든. 환장을 노릇이지. 내가 볼 땐 너무 기괴했거든. 남편이 그 세미나 코치라는 사람한테 매일같이 자기 일기까지 보내주고 있더라고. 그리고 자기 감정을 객관적으로 들여다보기 위해서 일기를 매일 써야 되고 습관 형성을 위해서는 코치한테 강제적으로 제출도 해야 된다는 말도 안 되는 말을 하는 거야. 나는 거기서 당장 그만두라고 했어. 그랬더니 이상한 종교 아니라고. 여기 막 다니면서 자기가 심리적으로 많은 도움을 받고 있고 사이비가 아닌 정상적인 교회라고 하는 거야. 근데 내가 볼 땐 확실히 아니거든? 근데 찾아보니까 신천지가 하도 활기를 치고 다니니까 피해자들 도와주는 단체들도 있더라고. 수소문 끝에 이단 상담소 한 곳을 찾아서 거기에 남편이 다니는 교회랑 활동에 대해서 물어봤더니 교회 이름 대니까 바로 신천지라고 하는 거야. 다행히 남편은 신천지 센터에서 본격적으로 입교하기 전에, 그러니까 완전히 세뇌 당하기 전에 신천지라는 걸 알게 된 거지. 남편도 그 이단 상담소 이야기를 듣더니 다행히 정신을 차리더라고. 수개월에 걸쳐 미혹이 되더라도 사이비 종교라는 진상을 알면 환상이 깨지는 건 순식간이거든. 마치 이성에게 푹 빠져서 콩깍지가 씌었다가 본색을 보고 난 뒤에 정 떨어지는 것처럼. 그 당시에 남편이 가장 충격을 받았던 점은 이제까지의 만남을 돌아봤을 때 처음 만났을 때부터 남편 신상과 사생활에 대해서 꽤 잘 알고 있었다는 거야. 남편 지인 중 누군가가 미리 설계해 놓은 것 같다고 하더라고. 남편이 전부터 알고 지내던 지인 중에 누군가 신천지가 있는 거지. 아직도 그 사람이 누구인지는 파악은 안 돼. 그래서 신천지라는 걸 깨달은 뒤에도 이 포위망에서 빠져나오는 게 쉽지가 않더라고. 남편한테도 신천지 사람이랑 만나는 건 물론이고 연락하는 거 한 번만 더 들키면 바로 이혼이라고 엄포를 냈지. 뭐 남편도 알겠다고 했고. 그 이후로 A는 물론이고 그놈의 인문학 프로그램, 교회 세미나 관련된 사람들을 전부 죽자고 피해 다녔어. 그렇게 한두 달 피해 다니니까 그 사람들이 더 이상 남편 주변에 나타나지 않더라고. 우리는 그렇게 끝나는 줄 알았지. 근데 남편 주변에 새로운 사람들이 꼬이기 시작하는 거야. 설문조사를 해달라는 대학생, 물어보고 싶은 게 있다는 미모의 대학 후배, 남편한테 홍보물 디자인을 맡기고 싶다는 선교사. 물론 이런 얘기하는 사람들이 다 신천지는 아닐 거야. 근데 내 남편한테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명확하지 않은 이유로 만나자고 하는 제안이 잦아졌어. 알아보니까 신천지에서는 돈이 있고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이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더욱 끈질기게 포섭한다고 하더라고. 게다가 남편이 거의 포섭이 됐다가 아내인 나의 완강한 반대로 못 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해서 더더욱 놔주지 않은 것 같았어. 남편이 이러다 대인기피증 걸릴 것 같다고, 아는 사람이라도 다 신천지가 아닌지 의심이 된다고 하길래 결국 남편은 한 달 정도 일을 쉬면서
완전히 잠수를 타기로 했어. 뭐 남편 일은 잘 되고 있어서 회사를 옮기는 건 어렵지 않은 상황이었거든. 더 큰 회사로 이직이 결정되고 새 회사로 가기 전에 한 달 정도 쉴 수 있게 된 거야. 남편은 마음 편하게 쉬려고 지방에 있는 본가에서 지내기로 했거든. 그래서 내려가는 날 내가 같이 갔는데 버스 터미널에 내려서 남편이 어머님한테 전화를 드리고 있었거든. 그런데 터미널 대합실에 있던 아주머니 한 분께서 서울발 버스 근처를 두리번거리더니 우리 남편을 딱 보는 것 같더라고. 그때 내가 편의점에서 뭘 좀 사고 있었거든. 근데 그 아줌마 시선이 남편에게 꽂히는 게 이상해서 내가 좀 다급하게 그 아줌마한테 다가갔는데 그 아줌마가 어딘가에 전화를 하더니 그러더라고. 그 서울에서 내려온 그 단발 남자 찾았어. 그 소리를 듣는데 어찌나 무섭던지 그 자리에서 남편이랑 택시 타고 기차역으로 가서 제일 빨리 출발하는 기차를 타고 일단 옆 도시로 갔다가 곧바로 다시 서울로 올라왔어. 너무 무서워서 경찰에도 연락을 했고 남편은 차라리 여행을 갔다 오는 게 낫겠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결국 남편 혼자 북유럽으로 2주간 긴 여행을 다녀왔어. 그게 한 3년 전 일인데 다행히 그 이후로 이상한 낌새는 없더라고. 남편이 워낙 학을 떼서 이제는 아예 교회도 안 나가거든. 다행히 우리 남편은 완전히 세뇌되기 전에 탈출을 했지만 본격적으로 말려들면 신천지 못 가게 하는 부모를 납치, 감금으로 고소하거나 배우자랑 이혼하게 하는 건 예사라고 하더라고. 우리가 겪어보니까 정말 긴 시간을 들여서 포섭하는 사람의 개인정보부터 파악해서 주변에서 서서히 좁혀 들어가거든. 심리적으로 약한 부분을 건드리기 때문에 한번 걸려들면 빠져나가기가 쉽지가 않아. 이제는 온 국민이 신천지가 만악의 근원이라는 걸 알게 됐으니까 또 수법을 바꿔서 사람들 사이를 파고들겠지. 그러니까 절대 이런 수법에 현혹되지 말고 조금이라도 의심이 된다면 바로 이단 상담소나 경찰의 도움을 받는 걸 추천할게. 똑똑한 사람도 신천지에 빠질 수 있거든. 콜청자 여러분들도 항상 조심하고 주의하길 바랄게. 참 무서운 세상이야.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야. 오늘은 정말 좀 현실 공포 이야기였는데 항상 모든 유혹은 심적으로 힘들 때 빠지는 것 같으니까 힘든 일이 있으면 이렇게 라이브 와서 고민도 털어놓고 힐링하면서 항상 긍정적으로 하루를 보내길 바라고, 콜청자들이 겪은 이런 무서운 경험이 있으면 이메일로 제보 부탁할게. 그럼 다음 시간에 더 무서운 이야기로 찾아올게.